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3월 27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월말 경마로서 3월달에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 승부처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UCC 시간에는 이 승부처를 말씀을 드렸다 해더라도 종합지가 발표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승부처를 좀 변경도 가능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많은 변경은 없겠지만 한두 개 정도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제 승부처를 지금 선정을 했다 해더라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새롭게 배당이 좀 나올 거라고 최종 분석에서 결정이 되면 월말 경마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텍스트 상에서 취소를 하거나 또 새롭게 급조를 해서 만드는 그런 승부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역시도 부산교차도 그렇고 서울경마 자체도 약간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편성으로 봤을 땐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 경마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은근히 터질 수 있는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축이 없고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도 이제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12번 미래주역이란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조금 어렵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7천만원짜리 나름대로 이 49조 마방에서 좀 비싼 쪽에 속하는 마필이고, 또 그렇다고 마필 자체를 운영을 잘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조금씩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인기마로 팔리고도 그 이전에는 이제 3착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6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리듬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8번 샤프 위너라는 마필인데, 안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2%가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안된다고 얘기를 드리긴 어려운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대로 봐야 되는 마필이 있는데, 8번 샤프위너도 되는 마필이고, 또 이 6번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인데,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이제 주행검사 때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데뷔전 당시에 신대전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선행을 못 나가자 완전히 뭐 걸음이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못 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선행은 6번 에마비상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끝까지 버팅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주행검사 때 워낙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6번 에마비상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에마비상 쪽에 승부를 하는 것이 좀 나아 보여요. 8번 샤프위너보다. 그래서 12번, 6번 쪽이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일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이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3세 이상의 별정 경주이고 국산 6등급의 포즈를 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부진마 내지는 기복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으로는 3번 상하이 팡팡이란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워낙에 이제 출중한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사실상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초반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는데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주시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난 가운데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전 반반 봅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편성상으로 봤을 때 선행을 나섰을 때와 나서지 못했을 때의 능력차가 좀 급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거리가 늘어나도 뻗팅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변의 소지 정도만 읽어줄 수가 있겠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5번이 금비둘림이란 마필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고 싶다. 이 편성에서 만약에 놓고 때린다면 저는 뭐 당연히 5번 금비둘림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금비둘림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고 6번 가천언더가 직진전에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4착으로 왔는데 어찌됐든 뭐 편성상으로 보면 6번 가천언더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5번, 6번을 맞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변의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이 상하이 팡팡이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나연인어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어쨌든 5번, 6번 쪽의 포커스에 3번 상하이 팡팡의 이변 가능성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3병적으로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14두가 출전하는 경주예요. 자, 전개상으로도 서양 경합이 어느 정도 필연적입니다. 3번 미주니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6번 여의킹도 빠르고, 11번이 고저스트림도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9번 IM스타도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의 선두권에서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또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선입층 전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고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거리 1200이지만 종가 뚝심형 마필들이 날라 들어오면서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기마가 아닌 약간 기복형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쪽에도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번 교시 이제 배당마를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 4번이 포에버 리더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 포에버 리더는 사실상 선행력이 부족하니까 이번 1200 경주라 하더라도 선두권이 빠른 레이스에선 전개상 불이익을 받고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편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3번 뮤진이도 사실상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주행 불안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IM스타 정도가 선입전개가 가능한데 이 마필도 사실상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던 마필이라서 이번에 좀 불안하고 11번 고저스 드림이도 선행 일변도고 12번 조국의 등불도 선행 일변도고 6번 여의킹은 선입이 되지만 마필의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봤을 땐 4번 포에버 리더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직진전에 999를 터뜨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면 999가 아닌 그 어느 정도 중배당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직진전에 걸음이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이제 걸음이 터졌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경주시 4번 포에버 리더의 배당 가능성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4경주. 자, 이번 경주도 총 14주간 출전하는 경주인데 나름 배팅권의 충만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은 9번 라인드 정도가 전개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선행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의 특징은 선추입형 마필들, 선임 내지는 이제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만들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3번 프라잉캣이라는 마필입니다. 대가리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3번 프라잉캣이 당연히 대가리로 팔려야 되고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3번 프라잉캣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리겠고 이 편성에서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번에 해피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해피투데이가 당연히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팔리긴 좀 기대할 수 있는 배당화였으면 좋겠는데 좀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이번 해피투데이 이번에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만약에 이런 경주에서 부산 경마도 그런 제가 UCC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있었는데 만약에 3번 2번이 안 팔려 그럼 이런 경주는 승부처럼 바꿔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마리만 추천을 드렸지만 2번이 안 팔린다면 단통 공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2번 요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래서 2번마에 대한 강한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7번 메이저 유너인데 이번 편성은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요. 청해마들도 3마리나 출전을 하네요. 4번 대보름달, 6번 일반무제, 7번 이 메이저 유너가 3마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중에서는 7번 메이저 유너가 근간에 이제 경주력의 핑퐁을 치면서 약간은 그 패턴 자체가 깨어진 느낌도 있지만 6번이 일망무제도 사실상 연속 급상승에 따른 패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전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6번 일망무제보다는 7번 메이저 유너가 좀 나아 보입니다. 이게 두 마필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8번 에이스파워는 1호번의 고가의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어느 정도 이제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제 3번이 블루스톰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이제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걸음이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마필이라서 좀 믿음이 좀 들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편성상으로 보면 충만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갈 생각입니다. 승부 의지로 보면 8번 에이스 파워가 괜찮고, 전개 이점으로는 3번 블루스톰이 낫고,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7번 메이저 이너가 낫기 때문에, 이 편성으로만 본다면 7번 메이저 이너를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오전장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고, 기본적으로 이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때려볼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체크를 하는 거면 이제 승부 의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필들이 연대가 되고 또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시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느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지 누구 하나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1달러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이 지상비행이라는 마필입니다. 2번 지상비행. 약간은 기복마 패턴이고 또 약간은 또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능력 발휘를 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3번 이 프라임 골드가 선행용은 괜찮지만 이번 편성은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상비행 같은 마필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없지 않아 있는데,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지상비행을 추천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고, 인기방은 누구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 편성에서는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보다 생각하고 있는 마필을 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그런 마필들이 덜덜하게 팔렸을 때 승부선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상비행만 일단 이번 경주시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준비당 단통이 가능한 준비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 이번엔 부산으로 와서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그간 청해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14번 담양장군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끌어내고 있다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도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14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반 탄력도 괜찮고, 요게 이제 중간에 한번 잘 못 뛰었을 때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14번이 담양장군이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릴 겁니다. 이들 3마리들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3마리 갖고 중배당, 고배당 단통 이렇게 때려볼 수 있는 부산교차 이경주다. 그 핵심에는 14번 담양장군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3번 사자왕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기는 한데, 워낙에 지구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감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편성도 이변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오는데, 당연히 배당은 중배당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런데다가 이번 편성 자체는 상당히 연대가 얽혀있는 경주라서, 이거 누가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는 것이, 자, 이번 6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되는 마필들,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마필들, 또 내지는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이런 게 이제 각각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래, 배당을 노리면 뭐로 노릴 건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0번 마주령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주령. 아따, 너 좀, 강타는 이렇게 방송을 너 걸 들어보면은 가끔 가다가 좀 대도 않는 말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진짜 피곤해, 어쩔 때는. 그게 뭐 안 할 수도 없고, 화쟁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훈련 상태는 좋았습니다.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고, 직지점 경주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상당히 중배당을 터뜨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저는 뭐 충분한 가능성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번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마주령 가자 마주령.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 10마인 13번 매치파워도 좋고 8번 부경챔프도 좋고 뭐 이런 마필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마필을 놓고 때려야지? 연간인의 직으로 보면은 매치파워가 10마이긴 합니다만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중반 가만히 잡고도 뭐 완전히 그 안개 낀 그런 주행검사를 받아서 뭐 뒷걸음이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막판에 올라와서 보니까 뭐 마필 걸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3번 이 매치 파워도 잠재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편성이 거리가 1300인데 1300이든 붙여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순발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서 체구가 549kg예요. 엄청난 큰 이 체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수익가가 지금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경민 마주의 마필이네요. 고경민 마주는 초창기 골댕이란 마필 16조 김재선 마방에서 그때 당시에 부산권 최고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당시 이슈가 됐던 거는 그때 당시에 1호번의 고가의 마필이 골댕이란 마필이었는데 이 골딩 이후에 고경민 마주가 아주 골딩과 같은 마필을 못 만났는데 이 13번 매치 파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번 매치 파워 10마이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에 10만을 붙여놨으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천하의 명장 김영감 마방인데 13번 매치 파워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5개의 승부처를 붙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 1호경마 메인 승부처인데 요까지 와서 이제 적중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미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꼭 이겨놨으면 이미 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도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하죠. 또 선행력이 아주 또 빼어난 마필도 없어요. 3번 강성대국이라든지 4번 사천왕이라든지 이번 발리우스가 이번 편성에서 그나마도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모두 이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빠르기도 하지만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개 이점을 아주 뭐 뚜렷하게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셀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3번 강성대국입니다. 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 연속 입상의 성공을 지금 이 문세영 기수가 해놨고 또 요즘 또 문세영 기수가 김종우 마방에서의 입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방을 봤을 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장 원시적인 그 승부 의지를 보는 거고 기수하고 이제 마방의 복승률 관계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기수가 이 마방에서 그게 이제 바로 마방의 승부 기수라는 거죠. 복승률을 찾아본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잖아. 데이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경마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전문가가 바로 강타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번 이 강성대국이란 마필은 어찌됐든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인기만이 값을 하고 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로 보여줬는데 그 능력 자체가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보여줬다. 자, 그런데다가 패턴 자체도 안정적인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뭐 선취임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고로 3번 강성대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쪽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6번 천혜무북이라는 나름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고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1번이 배다리 보배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 때도 그놈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종반 탄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어찌됐든 뭐 6번, 1번이 강력하게 팔릴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마로 언급을 드린다면 전 7번 영광의 축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로 요번 일요제 8경주는 오늘 강태 일요경마 후반부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선행을 6번 일진안하게 가겠지만 뭐 이 편성에서 일진안하기 총 800경주에서 또 편성 구비도 센데 버틴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 없다? 없다. 뭐 당연한 거죠. 이 편성에서 뭐 버틴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뭐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능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편성에서 이제 누가 충만이야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본 슈퍼탱크가 굉장히 좋아요. 슈퍼탱크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마필을 단톡으로 때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면 일본 슈퍼탱크를 왜 이번에 좋게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개상 아주 빠른 말이 없어. 그러면 종반 뚝심이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요 일본 슈퍼탱크입니다. 뭐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러면 느린 편성의 일본 슈퍼탱크가 가장 취임력이 우수하고 패턴적으로도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엔 선취임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패턴과 편성을 같이 만난 일본 슈퍼탱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된다.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빰빰빰 문빠 문빠 뿜빠 어쩌다 마주친 그때 모습에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좋았어 그때가. 자, 이번 흑강자예요.
요즘 울줄리 마방이 약간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냥 겨울잠을 자는 것 같아. 그냥 코를 드르렁 거리면서 나 잔다 깨우지 마. 이러고 자는 것 같아. 나 겁나게 못 가요. 요즘. 뭐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어. 뭐 일본 흑강자는요 이제 5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백 이후에 금간 이제 쪼로로 이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능력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요즘에 이제 1군으로 올라가는 그 상승세의 마필들과 일전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빼고는 그 다음에는 영천의 에이스를 만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프로치를 만났지. 지난번에 통일시대를 만났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3착을 왔어야 되는데 푸른 에이스를 왔어야 되는데 진겸이 빠따가 좀 부족했지.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줬는데 이번에는 일본 흑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강타가 지난번에 맞춰드렸던 3번 메다글루리아 유광이가 타도 된다 승곤전인데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능력은 되는데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지켜보고 싶고 9번 매직파크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프로치와 답게 동반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힌트가 뭐냐면 이번 부산 5호 경주에서 일본 흑강자를 인정을 하는데 후착은 배당이네. 바로 맞습니다. 딩동딩동 후착이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 부산교청 5경주는 이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 많은 나라 강타에겐 보병마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9경주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허접한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삐리삐리 삐리삐리 파랑새 너무 허접해. 그 맨날 무슨 요런 거만 노리는 박천서 조교사 잘한다면 잘하는 거지 못하는 것보다야 낫죠. 당연히 그건 얍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편성을 잘 하는 박천서 조교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누구예요? 6번이 피노누아죠. 근데 이게 피노누아가 지난번에 이제 무빙을 하면서 선행력을 종반에 엄청나게 끌어내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직전이 상당히 무리라고 봐지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누가 봐도 대가리라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이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 솔직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지사배에서는 승부처로 선정을 안 했지만 제가 승부처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제가 배당마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6번 피노누아가 절대적은 아니다.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경주를 들었냐면 이제 3코너까지 왔다가 이제 3코너에서 피치를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 마필 피노누아가 선행력을 끌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빙을 시도한 뒤에 직선 승부도 굉장히 강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며 급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능력을 한번 끌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경주에 어떻게 했어? 그만큼 경주력이 하강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서는 요 경주를 한번 승부로 가져갈 생각도 있다. 현장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추천만은 6번이 아니라 3번 X파일을 추천드릴게요. X파일. 무슨 X파일이야. 7세 노령마의 안말이야. 그리고 늙어가지고 이제 체중도 계속 빠지고 있어. 이런 말이 어떻게 된다고 7세 노령마를 대상경주에 추천을 하고 그것도 안말을. 이게 안말 편성인데 무슨 말이 어딨어요. 다 안말이지. 그러면 이 7세마가 되겠냐는 얘기지. 강타야.
울고 싶다, 너 진짜. 그런데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근간에 부족했던 선행력도 지난번 보니까 겁나게 끌어냈고, 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이번엔 종반 탄력도 엄청나게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근간에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패턴이 나쁘지 않아서 또 한 번 경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시 3번 X파일을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는 아닌데 3번 X파일을 추천드려서 X파일을 강하게 보고 적중을 했다면 뭐 한 마리를 추천을 해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체 6경주. 대상경주에 실패를 했던 대상경주 3인방이 이번 경주에 추천을 하고 있네요. 1번 볼드킨즈 그랑프리 대상경주 우승마였죠. 그 다음에 이제 금포스카이가 그 당시에 2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했던 7번 트리플 라인이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7번 트리플 라인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번 트리플 라인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1번 볼드킹즈가 근간에 거의 뭐 환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7전 7승 8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볼드킹즈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번, 1번 요 막건이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 설명보다는 감상이 중요한 경주니까. 이 10경주입니다. 이제 10경주. 이것도 이제 승부처는 아닌데, 요 경주도 은근히 맞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경주를 이제 맞춰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불안한 인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런 경주도 당일날 현장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배당으로도 한번 승부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강북 70이 팔릴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강북 70이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조건은 아닌 것 같고, 또 전개상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안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래요. 그렇다면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아까 딱 째려보고 있었던 마필이 한두가 있었는데, 7번 빅마운틴. 요게 좋네요. 요게 이번 경주에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7번 빅마운틴이 오는 그림이라면, 강북 70과 같이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 내지는 이제 선입형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마필들보다는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뚝심형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7번 빅마운틴을 추천을 드리면 8번 장산태양과 같은 마필들이 되는 편성이고, 반대로 1번 강북 70을 세게 본다면 4번이 노벤무 모닝 같은 마필도 될 수 있는 그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어찌됐든 1번 강북 70을 빼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대가리를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 오히려 7번 빅마운틴이 더 좋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번 장산태양과 7번 빅마운틴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제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이제 마지막 끝장 승부처로 선정을 하려다가 보류를 해놓은 경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승부처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동해창가라는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시 이제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선행형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동해창가는 하정운이라는 등짝이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당일 팔릴지 안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약간의 이제 배당권 마필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8번이 쏜살가치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굉장히 패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 이제 만약에 이제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8번 쏜살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갖는다면 8번 쏜살가치 같은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해창가와 이번 경주에서는 8번 쏜살가치 요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보고 뭐 여기 뭐 어중간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뭐 1번 KT스타들은 팔릴 것 같고 또 6번 주얼리 파크 같은 단골 손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2번 동해창가와 8번 쏜살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1호 경마 현장, 그 다음에 1호 경마 무조건 이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